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제 잠깐 하다가 느낀 건데, 여기 보면 if 함수 문제가 쭉 있으면서 여기 1번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얘를 살짝 복사를 해서 1회에 갖다 놓고 이 빈 부분에 딱 갖다 놓으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자리를 넓혀 놓으면 함수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설명을 옆에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1회 3번이니까 1회 3번에 요 표 1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를 누르세요. 그럼 메모가 오른쪽에 가서 툭 나오면 이제 끌어다가 요 문제 위에 살짝 올려놓으면 되겠죠. 자,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체계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문제 3번을 1회 3번에 보면, 자, 여기 나온 것처럼 판매량이 가장 많으면 최대 판매, 가장 적으면 최소 판매,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세요. if와 맥시멈, 미니멈입니다. 근데 우리는 최대 판매, 최소 판매, 공백 3개를 찍어야 돼요. 이런 게 뭐라 그랬어요? 중첩 if. 자, if 함수는 항상 뭐부터 해야 돼요? true, false를 확인한 다음에 if 함수를 추가하고, 중첩 if는 어떻게 하라 했어요? if 함수 추가하자마자 조건을 복사하고 참일 때 처리하고, 거짓일 때 이름 상자에서 if 함수 추가한 다음에 붙이고 조건 변경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내용이 뭐예요? 이 판매량이 있는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찾아서 이 판매량하고 비교해서 최대값하고 큰 값하고 같아요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은 통상적으로 판매량을 먼저 찍는 거죠. 얘가 최대값하고 같아요 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는 하시고 맥시멈 하고 맥시멈 들어가시고, 그리고 판매량 중에서 최대값을 찾으니까 C16부터 전체 범위를 잡으시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게, 두 번째로 내려와서 두 번째 있는 제품 코드가 1010이잖아요. 얘가 최대값하고 같아요. 또 밑으로 내려가서 1084가 있는데 얘가 최대값하고 이렇게 같아요.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나와 있는 비교하는 값 앞에 나와 있는 C16은 C17, C18, C19 이렇게 바뀌면서 내려가는데 최대값의 범위는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얘가 절대 주소예요. 특히 if 함수에서 이걸 잘 판단하셔야 돼요. 변하는 주소냐 변하지 않는 주소냐. 자, 이렇게 하고 엔터하면 true, false가 나왔잖아요. true, false가 나왔죠. 이 다음에 이제 if 함수를 추가하시는 거예요. I, 탭, 커서 왼쪽, Shift F3. 그 다음에 조건을 뭐하라 했어요? 복사. 중첩 if는 여기서 컨트롤 C를 하시라고. 참일 때 해당하는 일을 하세요. 최대 판매라고 쓰시고. 참일 때. 거짓일 때가 뭐 하는 거예요? 이름 상자에 가서 if 함수를 추가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 V. 두 번째는 뭐예요? 최소 값을 찾아서 최소 판매라고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맥시멈을 쓸 게 아니라 이제 뭐를 써야 돼? 미니멈을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함수 이름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리셔서 최소 판매 하시고, 아니면 공백 하고 엔터 하시고 컨트롤 D로 내용을 채우시면 최대 판매가 표시가 되죠. 그리고 뭐 이런 내용은 이제 지워버리시고 내려오는데, 실제 키보드 작업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요. 실제 키보드 작업이 는 하시고 맥시멈 하고 맥시멈 하고 범위 잡고 절대 주소를 넣고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엔터를 한 다음에 올라와서 if 함수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복사를 하라래. 똑같이. 그 다음에 콤마 최대 판매 다운표 닫고 콤마, 여기서 if 함수를 또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한 다음에 여기를 미니멈으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최소 판매 하고 아니면 공백하고 가로 2개 닫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있네. 네. 자, 이런 식으로 키보드 방식을 할 때는 따옴표 넣는 거, 쉼표 넣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법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번 문제,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if 함수 2회. 자, 2회 문제를 볼게요. weekday라는 함수가 나왔어요. weekday는 뭐예요? 날짜에 해당되는 요일을 숫자로 돌려주는 함수가 weekday죠. 그 다음에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유미님? 네. weekday? 예.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뭔 방법? 일요일이 1로 시작하면 1. 네. 월요일이 1로 시작하면 2. 네. 그 다음에 월요일이 네. 2로 시작하면 0으로 시작하면. 네? 0으로 시작하면. 월요일이 0으로 시작하면 3. 네. 그치? 네. 7개 더 있어요. 11, 12, 13, 14, 15, 16, 17까지. 그래서 방법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기억하는데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건 1번과 2번이 나오고요. 그래서 일요일은 1, 1, 1. 그러니까 1일 때 일요일에 1번을 넣어요. 그래서 1, 1, 1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월요일은 2번일 때 1로 들어간다는 거. 자, 그러면 2회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는 얘를 이렇게 살짝 복사를 해서 2회를 열어다가 빈 부분에 2번 문제니까 2번 옆에다가 살짝 복사를 해주시고 간격을 넓혀주시면 풀이가 옆에서 이렇게 보이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복사를 해놓고 여기 메모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를 누르면 문제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럼 문제를 보면서 푸시면 되겠죠. 책 없이도 연습을 할 때. 자, 그럼 여기 보면 날짜의 요일이 일요일이면 휴업,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영업으로 표시하세요. 자, 요일은 일요일이 1로 시작하는 방식을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일요일이 1번이니까 방법이 뭐가 돼요? 1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위크데이에서는 1이 생략 가능해요. 또, 자, 그럼 여기서 영업 여부 밑에 가서 요일을 구해보겠습니다. 날짜에 해당되는 요일을 숫자로 구해보겠습니다. 는 W-E. 자, 위크데이 들어가고 날짜를 찍고 클릭하면 이렇게 방법이 10가지가 있어요. 2016번에는 추가된 게 11번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 2, 3, 4, 5, 6, 7로. 그 다음에 17번이 일요일에 1번을 넣고 토요일에 7번을 넣는 방식으로 7가지가 추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요일에 1번을 넣는 방법을 하라 했더니 어떤 분이 17번을 써서 하시는 분도 있겠죠. 네, 그렇겠죠. 없겠죠. 근데 여기 보면 숫자 1은 숫자 1, 일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키보드 작업으로 풀이하는 거에 또 장점이 이런 게 있어요. 다 이렇게 설명이 붙으면서 나오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마법사 들어가면 여기 들어왔을 때 밑에 이렇게 설명이 나오잖아요. 얘는 1, 2, 3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일요일에 1이 들어가는 게 1번이라는 거. 그럼 여기에 1을 쓰시면 얘가 일요일에 1번이 나오는 거죠. 확인하시고 내용을 채우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일에 해당되는 숫자를 구했는데 여기서 if를 추가하시면 안 돼요. if는 언제 추가해요? true, false가 나온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판단을 해서 비교 연산 작업을 꼭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일요일이면 휴업 아니면 영업. 그러니까 일을 써서 일요일이 아닌지를 판단하는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if 함수를 추가하셔서 I 탭 커서 왼쪽 Shift F3 탭. 그래서 1이면 휴업 아니면 영업이죠. 휴업과 영업으로 하시고 확인한 다음에 내용을 채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용해서 공부할 때는 이렇게 옆에다가 여러분들이 공부할 내용을 복사해서 갖다 놓고 메모를 표시를 해 놓고 나서 보면 책이 없어도 연습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3회 문제를 볼까요? 그럼 여기 이제 if 함수 정리된 내용이 3회 4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라지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데 라지는 몇 번째 큰 수를 구하는 거죠. 얘를 복사해서 3회 4번이니까 이쯤에다 갖다 놔주시고. 이 복사가 안 됐나요? 컨트롤 C 3회 4번이니까 여기다 갖다 놓으시고 요 표 4에 메모가 들어가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그럼 문제가 이렇게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 문제를 보면서 승수가 높은 3개국은 진출, 나머지는 공백으로 준결승에 표시를 하세요. 자, 승수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 세 번째 큰 수를 찾아서 세 번째 큰 수보다 큰 승수를 나온 나라들이 결승 진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항상 비교를 할 때 첫 번째는 요 승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값. 비교하고 첫 번째 값.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라지라는 함수를 쓰는 거죠. LA. 자, 라지라는 함수는 몇 번째 큰 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법사 들어가서 첫 번째가 뭐예요? 범위. 승의 범위를 잡으시고 이 범위가 이제 판단을 할 때 여기서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죠. 첫 번째는 대한민국, 중국, 일본 내려가면서 이제 판단을 하는데 세 번째 큰 수값은 따라 내려가면 안 되는 주소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요? 절대 주소가 되겠죠. 그리고 밑에다가 3이라고 쓰시면 이제 세 번째 큰 수가 나오고 true, false가 나온 걸 보시고 나서 if 함수를 추가하는 거예요. if 함수를. 그 다음에 커서 왼쪽 마법사 들어가서 탭 결승 진출 아니면 뭐예요? 공백. 그냥 진출이네요. 결승 진출이 아니라 진출. 그러니까 이렇게 풀다가 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진출을 써야 되는데 결승 진출을 쓰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진출이 4명이 나왔습니다. 자, 원래 이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if 랭크 함수 문제예요. 이게 변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랭크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범위에서 등수를 먼저 구해요. 그러면 얘가 등수가 나온다고. 1등부터 10등까지 나왔네. 그러면 우리는 등수가 나온 값들 중에서 3등 이내에 들어온 사람만 결승 진출이잖아요. 원래는 이 문제였어요. 원래는 이런 형태의 if 랭크 함수 문제예요. 등수를 구하는데 1등, 2등, 3등은 결승 진출을 하셔야 하는 문제인데 얘가 라지로 바뀌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수의 1등을 구하는 문제는 뭘로 바뀌었어요? 스몰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if 랭크 함수 문제가 if 라지와 if 스몰로 변형돼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문제들이 if 랭크가 하도 나오다 보니까 if 랭크 대신에 if 라지와 if 스몰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형태의 문제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고, 자, 4회 문제를 보겠습니다. 4회 4번에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4회 4번을 복사해서 4회를 들어가서 4번 옆에다 살짝 복사해 놓으시고 표 4에 가서 뭐 하라고요? 메모 표시. 메모를 살짝 위로 올려놓고 글자 크기가 10일 정도가 됐으면 좋겠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 작업 4번을 볼까요? 학번과 휴학을 이용하여 졸업연도를 표시하는데 졸업연도는 2000 더하기 학번의 3, 4번째 더하기 휴학 더하기 3. 휴학은 교환학생이면 1, 군입되면 2, 공백은 0. 이제 여기가 중첩 if인데 우리는 맨날 합격, 불합격, 아까처럼 뭐 최대 판매, 최소 판매, 공백. 근데 얘는
조건을 판단해서 1, 2, 0으로 숫자로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1, 2, 0. 이 중첩 if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 작업을 먼저 처리하시는 게 편해요. 어차피 얘는 2000 더하기 학번의 3, 4번째 자리 더하기 휴학에 관련된 1, 2, 0. 그 다음에 3을 더하는 작업을 하잖아요. 더하라는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군입대에 따른 뭐를 한다고요? 그 졸업 연도를 계산하는 값을 처리하기 위해서 중첩 if 작업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능하시고 제17에 있는 값이 교환학생이에요. 판단하는 작업을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제17에 있는 값이 교환학생이니까 중첩 if 작업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 하시고 자 true false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if 함수를 추가하시고 if 함수를 추가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셔서 중첩 if니까 항상 조건을 복사하시고 교환학생이면 뭐예요? 1년을 더 다니는 형태가 되고 아니면 이름 상자에 가서 컨트롤 V. 우리는 판단하는 게 교환학생이 아니라 뭐예요? 군입대. 군입대예요. 이 사람이 군대를 갔어요. 그럼 군대를 가면 졸업하는데 몇 년이 더 걸려요? 2년이 더 걸리잖아요. 교환학생도 아니고 군입대도 안 했어요. 그럼 졸업하는데 정상적으로 졸업하겠죠. 그래서 0을 누르라는 얘기죠. 그리고 엔터하고 내용을 채워보면 군입대와 교환학생에 따른 이제 졸업 연도를 구할 때 더하는 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뒤에다가 덧셈 작업을 그냥 하시면 돼요. 자, 2000 그럼 이제 졸업 연도가 이제 기본적으로 2002년이 되겠죠. 더하기 뭐를 해요? 학번의 3, 4번째 자리. 여기 학번의 3, 4번째 자리가 여기 18, 19, 19 입학 연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드에 의해서 Shift F3 학번에 3, 4번째 자리라는 게 나오면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3번째에서 몇 개를 뽑아요? 2개를 뽑아야 되겠죠. 2개 뽑겠다 그러고 엔터. 그럼 이제 졸업 연도가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이 학교는 몇 년제예요? 3년제. 더하기 3을 해서 졸업 연도를 구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첩 if 작업을 하고 2000을 더하고 미드를 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3을 하는 형태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왜 여기서부터 해놨지? 그 다음에 이제 중첩 if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5회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좀 빠른가요? 괜찮은가요? 아무런 관심이 없죠. 자, 5회 네? 네, 5회 1번. 네, 5회 1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업할 내용을 제가 그 노트 정리해 놓은 부분에서 복사해서 여기다 갖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표 1에서 메모 숨기기 표시해서 메모를 나타내주면 이렇게 문제가 보이죠. 자, 3월, 4월, 5월 중 하나라도 85점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을 표시하세요. if와 or 함수 쓰는 거잖아요. and 함수는 뭐예요? 모두 만족할 때 참. or는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3월이 85점 이상이에요. 4월이 85점 이상이에요. 5월이 85점 이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때 5화부터 하지 말고 첫 번째 조건을 먼저 처리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좀 숙달이 되면 5화부터 하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3월의 점수가 85점 이상이에요가 첫 번째 조건이잖아요. 그리고 엔터. 그럼 펄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앞에다가 5화를 추가하시고 그 다음에 마법사 들어가서 탭. 두 번째 4월의 점수가 85점 이상이에요. 넣어주시고 또 탭하시고 그 다음에 5월의 점수가 85점 이상이에요. 한번 넣어주시고
그러면 세 개의 조건을 다 넣어줬잖아요. 그리고 확인하시고 이 내용을 채워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true, false가 나온 다음에 if 함수를 추가하셔서 I, 탭, 커서 왼쪽, Shift F3, 탭. 통상 두 번째 함수를 쓸 때는 함수 마법사 들어가자마자 탭 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밑으로 뚝 떨어지는 거니까. 자, 이 조건을 만족하면 뭐예요? 합격. 아니면 불합격. 하시고 엔터. 마법사를 눌렀군요. 확인하시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5화부터 바로 하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첫 번째 조건을 먼저 처리하고 나서 작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은가요? 이유민님은 복습하고 계시는군요. 자, 6회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C. 그래서 6회 3번 문제네요. 이쯤에다가 딱 복사를 해놓고. 어이? 이게 또 문제가 있구나. 아, 여기가 저 병합, 저기 줄을 여러 개를 넣어놔서 그래요. 여기. 이걸 다 한 줄씩으로 만들어 놔야지 이게 또 복사할 때 편하겠네. 자, 그리고 표 3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메모 표시. 그럼 메모가 왼쪽에 툭 날아가면 이렇게 가까이 갖다 놓고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책 안 넘기고 하니까 좋죠? 네. 그러니까 집에서 계산 작업을 복습할 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총점에 대한 순위를 구하는데 1위는 대상, 2위는 금상, 3위는 은상, 나머지는 공백. 자, if 함수와 랭크 EQ를 쓰는데 대상, 금상, 은상, 공백 4개를 표현해야 돼. 이게 뭐라고요? 중첩 if. 그래서 if와 랭크 EQ를 쓰는 거죠. 여기 보면 순위는 총점이 높은 것이 1위. 그러니까 뭐예요? 큰 수의 1등을 누르는 거죠. 큰 수의 1등을. 자, 그러면 등수를 먼저 구합니다. 는 array 랭크 EQ 마법사 들어가시고. 자, 여기서 또 그냥 가면 심심하죠. 누구한테 물어봐요? 큰 대표, 작은 대표 중에. 작은 대표, 김장희님. 아직도 안 해오셨어요? 네. 그럼 큰, 자, 랭크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성질을 구할까? 등수를 구할까? 등수를 구할까? 네, 여기 D16이죠. 두 번째 인수는? 그리고 그 구할 값이 들어있는 범위. 등수를 비교할 범위로 절대 주소. D16에서 D25. 그 다음에 뭐예요? 큰 수의 1등은 0, 작은 수의 1등은 1. 하시고 등수를 먼저 구하시는 거죠. 그럼 여기서 true, false를 넣으면 안 돼요. 2는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는 1이라는 판단을 하는 true, false 작업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true, false가 나온 다음에 if 함수를 추가하는 거예요. 자, 는 1 하셨죠? 그리고 나서 if 함수 추가합니다. I, 탭, 커서 왼쪽, Shift F3. 자, 중첩 if는 들어가자마자 컨트롤 C. 조건은 항상 복사를 했어요. 그리고 1일 때 뭐예요? 1등. 그 다음에 꼭 세 번째 칸에서 아니면일 때 이름 상자에서 if 함수 추가하는 거예요. 자, 클릭하시고 컨트롤 V. 두 번째는 뭐예요? 2일 때 2등. 여기서 2로 바꾸고, 조건을 2로 바꾸고 2등이라고 쓰시고. 금상 아니에요? 네, 틀렸군요. 대상, 금상. 금상. 하시고 또 if 함수를 추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컨트롤 V. 자, 1이 아니라 세 번째는 3이면 뭐예요? 은상. 아니면 뭐예요? 공백. 그러면 지금 여기 1등이라는 걸 잘못 썼잖아요. 그럼 여기 클릭을 하면 이쪽으로 바뀌어요. 마법사가. 여기를 클릭을 하면. 여기 1등으로 나와 있잖아요. 1등이 아니라 대상으로 바꿔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첩 if 함수도 좀 많이 해보셨잖아요. 조금 숙달이 되셔야 돼요.
자, 그러면 6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if 함수 문제에서 7회를 보겠습니다. 자, 7회도 중첩 if 함수네요. 없었어. 이렇게 놔야지 복사할 때 이상 없이 가겠네요. 그럼 또 바꿔놔야겠네. 7회 1번. 그러면 여기에 갖다 놓고 얘네들이 접해지는구나. 복사해서 붙이는데도 고생을 하시겠네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자, 지금 표 1에서 메모 표시를 해보면, 자, 주문 코드의 왼쪽에 주문 코드의 첫 글자가 A면 조조, D면 주간, N이면 시면. if와 left 쓰죠. 자, 우리는 조조, 주간, 시면 세 개를 표현해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중첩 if예요. 첫 번째는 왼쪽에서 하나를 뽑아서 그게 A인지를 판단해야겠죠. 능하시고 left. 지금 마법사 들어가서 주문 코드에 A3에서 몇 개를 뽑아요? 하나를 뽑아요. 하고 엔터. 여기서 if 함수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항상 true, false가 나온 다음에 if 함수 추가해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A면 조죠. 그러니까 는 따옴표 A라는 판단하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내용을 채우셔서 true, false 확인하시고 이제 마법사 들어가시면 되겠죠. I 탭 커서 왼쪽 Shift F3. 자, 조건을 복사하시고 탭 조조예요 하시고 나서 아니면 이름 상자에 if 함수 추가하시고 컨트롤 V. 자, A를 지우시고 요번엔 뭐예요? D면 뭐예요? 주간.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는 아니면 심야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냥 if 함수 또 쓰시면 돼요. 또 누르시고 컨트롤 V 하신 다음에 N이면 심야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N이라고 하나 누르시고 심야 하고 확인하시고 내용을 채우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D이면 주간, 아니면 심야를 하세요. 그냥 아니면 심야를 바로 놓으시면 돼요. 근데 또 얘를 레프트 웨이에서 왼쪽에서 하나를 뽑아서 쭉 채워봤더니 A와 D와 M만 나와요. 딱 세 가지만. 그래서 뒤에 가서 주간하고 바로 심야를 쓰셔도 돼요. 답은 두 가지인데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제일 편한 건 문제에 나온 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N이면 심야니까 if 함수를 한 번 더 쓰시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자, 똑같은 문제가 이번에는 8회에 나와 있는데요. 8회에도 보면 여기 아니군요. 지금 여기 6회에서 중첩 if를 했고 7회도 중첩 if를 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A면 조조, D면 주간, N이면 심야를 하셔도 되고, 그리고 D면 주간 한 다음에 그냥 아니면 심야로 그냥 끝내셔도 돼요. 자, 8회 문제를 보겠습니다. and or가 섞여져 있는 거죠. 8회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8회 2번 문제. 근데 8회 2번 표 2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를 해놓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밀이나 시트가 90점, 70점 이상이면서, 자, 근데 커밀이나라는 말이 있어. 이나. 얘가 뭐예요? 5와 연산이에요. 그러니까 컴1이 70점 이상이에요. 시트가 70점 이상이어서 판단한 결과가 이면서로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AND의 결과가 이면서로 묶이는 거예요. 출석 점수가 7 이상이면 이수, 아니면 공백. 그럼 얘는 if를 한 번만 쓰는 거잖아요.
표현할 게 두 개니까. 그럼 여기처럼 OI에 2에서 컴이 70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시트가 70 이상이에요. 판단한 다음에 그 결과를 AND로 묶으라 했잖아요. 앞에다 AND 쓰고 뒤에다가 출석 점수가 7 이상이에요 하고 판단하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if 함수 추가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개가 OI에서 처리되고 그 결과를 갖고 AND로 묶는다는 거.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무조건 그냥 해보라 그랬죠. H3에 있는 값이 70 이상이에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잖아요. 그 값이 지금 뭐예요? 커밀이죠. 그러니까 OR을 하나 넣어주시고 앞에다가 마법사 들어가서 두 번째 조건이 시트에 있는 값이 크거나 같다 70이에요 하고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true false가 나왔어요. 그럼 쭉 채워서 true false 확인하시고 이제 이면사란 말이 나왔으니까 and에 의해서 두 번째 조건이 출석 점수가 7 이상이에요. 요렇게 넣어주셔야겠죠. 7 이상. 크거나 같다 7. 그리고 확인. 다시 한번 내용을 채워보시면 true false가 변동이 생겼죠. 그러니까 if 함수는 여기까지 작업이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true false를 뽑는 작업이. true false가 나오면 이제 if 함수 최종적으로 뭐예요? I 탭 커서 왼쪽 Shift F3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이수 아니면 공백. 그러니까 참일 때 해야 될 일과 거짓일 때 해야 될 일을 처리하시면 되겠죠. 확인하시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7회, 8회, 자, 9회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메디안이라는 값이 나와서 중앙값. 같이 기억하셔야 될 게 MOD라는 게 있어요. 최빈수. 얘는 그냥 썸이나 에버로지처럼 범위를 잡으면 돼요. 그러면 중앙값이라는 것은 그 범위에 있는 값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해 놓고 정 가운데 있는 값을 대표값으로 쓰는 거예요. 최빈수라는 것은 그 범위 안에서 가장 많이 나온 숫자를 대표값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9의 1번 문제를 보면 자, 9의 1번에 가서 표 1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메모가 멀리 날아가 있죠. 이쪽에다 끌어다 놓으시고 자, 계약 건수가 120 이상이고 계약 총액이 계약 총액의 중앙값 이상이면 우수사원 아니면 공백. 우수사원 공백이니까 if는 한 번만 쓰는 건데 지금 조건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는 그냥 계약 건수가 120 이상이에요. 두 번째가 계약 총액이 계약 총액 중앙값 이상이면 그러면 얘를 먼저 하시는 게 작업이 편해요. 그러니까 비고 밑에 포인트 넣으시고 는 자, 계약 총액 첫 번째, 아무튼 통상 첫 번째 있는 값이 비교할 값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중앙값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넣으시고 메디안이라는 함수에 의해서 중앙값을 구하시면 되는데 메디안하고 들어가면 여기 밑에 풍선 돈말이 넘버 1, 넘버 2, 넘버 3 이렇게 나오는 게 썸이나 에버러지에 나오는 형태들이에요. 그러니까 범위를 잡아주시면 돼요. 계약 총액 전체. 그러면 또 아까 했던 거랑 똑같잖아요. 이 범위가 끌고 내려갔을 때 계약 총액의 주소 D3, D4, D5, D5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만 중앙값의 범위는 변하면 안 되잖아요. 중앙값이 변동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이 주소는 뭐예요? 절대 주소. 이게 두 번째 조건이지만 이렇게 계산하는 작업을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계산하는 작업. 그리고 AND에 의해서 두 번째 작업을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밑으로 내려서 두 번째 칸에다 계약 총액이 얼마 이상? 120 이상. 그거나 같다 120 하고 넣어주시고 엔터 하시고 내용을 채워보신 다음에 이 조건을 만족하면 뭐예요? 우수사원 아니면 공백. 그러니까 if 함수 문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true, false를 뽑아내는 작업이 어려운 거예요. true, false를 뽑고 나서 I 탭 커서 왼쪽 Shift F3 탭 뭐예요? 우수사원 아니면 공백.
그 내용을 채워주시면 우수사원이 3명이 나오겠네요. 되고 계시나요? 작은 김 대표님 잘 되고 있나요? 동영상을 보내달라고요? 네. 자, 10회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0회 내용을 복사해서 옆에다 놓으시고 1번에 가서 표 1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눌러서 메모를 좀 끌어다가 문제 밑에 갖다 놓으시고, 자, 컴퓨터 일반의 평균 이상이에요? 워드 평균 이상이에요? 조건이 2개예요. 그리고 합격, 불합격이니까 if 함수를 한 번 쓰는 일반적인 if문이죠. 그러면 얘잖아요. 컴퓨터 일반 첫 번째 이지연이가 몇 점? 65점. 얘가 컴퓨터 일반 평균보다 커요. 두 번째, 한가람이라는 사람이 77점이에요. 그러니까 77점이 평균보다 커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아, 평균은 절대 주소가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판단을 해야죠. 첫 번째 조건을 여기 B3에 있는 값이 크거나 같다. 뭐예요? 에버러지. 에버러지 넣어주시고 똑같이 보면 이게 넘버 1, 넘버 2 이렇게 그냥 범위를 잡아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컴퓨터 일반의 범위를 잡는데 얘는 뭐예요? 절대 주소. 닫고 엔터.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조건에 따른 true, false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and를 해서 두 번째 조건을 이제 처리를 하셔야겠죠. 뭐예요? 워드가 워드 평균 이상이에요. 그랬더니 이렇게 방금 전에 한 걸 봤더니 아이 귀찮아. 그럼 얘를 복사에다가 밑에다 놓으시고 B를 뭐로만 바꾸면 돼요? C로만 바꾸면 돼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워드의 첫 번째 값이 워드 평균 이상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복사한 주소에서 B만 C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true, false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조건을 만족하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이네요. 그래서 if 함수 추가하시고 I 탭 서서 왼쪽 Shift F3 합격, 불합격.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컴퓨터 일반 이지연이가 컴퓨터 일반 평균보다 커요,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일반 평균이 절대 주소가 된다는 거예요. if 함수에서는 가끔 이렇게 절대 주소 내용이 나온다는 걸 좀 기억하시고. 이거는 비교 함수인가요? 네? 1번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방식으로 하는 게 맞는데, 만약에 두 번째에서 그 크거나 같다 다운표하고 그 다음에 and 표시하고 에버러지 이렇게 해도 돼요? 안 돼요. 그거는 물결 if 함수에만 쓰시는 방식이에요. 물결 if로 끝나는 함수. 왜? 조건에 들어왔을 때. 이건 지금 아예 엉뚱하게 지금 접근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함수의 종류에 따라 쓰는 방식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물결 if 함수의 조건에 계산식이 나왔을 때는 비교 연산자를 따옴표를 묶고, and 계산식을 쓰는 거는 if로 끝나는 함수. count if, sum if, average if에서만. 여기선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에버러지에서 절대값이 나오니까 그 어려운 것 같아요. 보통은 안 쓰는 게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절대값을 해야 이거를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지연이가 65점이잖아요. 평균값은 여기서 평균을 구하잖아요. 뭐다 크거나 같아야죠. 두 번째 사람은 여기잖아요. 77점. 얘가 평균값보다 커요. 그럴 때 범위가 여기서 이렇게 잡혀야 되잖아요. 평균값의 범위는. 세 번째 사람의 점수가 85점이에요. 얘가 평균값보다 커요. 그럼 또 전체 범위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10분간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11회.
자, 11의 문제는 2번이 있네요. 여기서 이제 스몰이라는 게 나왔어요. 스몰. 몇 번째 작은 수를 구하는 거. 자, 11의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얘는 몇 번째 작은 수를 이용해서, 자, 표의에서 메모 표시를 해두시고, 자, 메모를 보면, 자, 자유형 50m 기록이 빠른 5명을 찾아서 결승 진출을 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게 기록 경기예요. 기록 경기. 기록 경기는 작은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1등. 그래서 여기서는 스몰을 사용한 거예요. 원래는 얘도 if 랭크 함수에 의해서 작은 수의 1등을 구해서 5등 이내인 사람들을 결승 진출하라는 문제였는데, 이제 if 랭크가 하도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잘 아니까 if 랭크를 이제 스몰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가 5번째 수보다 작아요? 얘가 5번째 수보다 작아요? 얘가 5번째 수보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 두시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라지 범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절대 주소가 되는 거예요. 변하면 안 되니까. 자, 능하시고 항상 첫 번째 비교하는 값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작거나 같다. 스몰. 스몰 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비교할 범위 잡으시고, 번째가 5번째 작은 수를 구해서 걔보다 작은 값인 사람들만 결승 진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true false가 나오면 이때, 자, 요렇게 쫙 했더니 어머 에러가 메시지 나왔어요. 이거 뭐예요? 절대 주소를 안 했네 하고 절대 주소만 넣어주시면 돼요. 이런 경우는 절대 주소를 넣고 다시 채워보면 되겠죠. 그럼 true false가 골고루 제대로 나왔잖아요. 그럼 이럴 때 절대 주소 안 넣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if 함수 추가하시고 I 탭 커서 왼쪽 Shift F3 탭. 그 다음에 뭐를 넣어주면 돼요? 결승 진출 아니면 공백을 넣어주시면 돼요. 저 if 함수도 계속 좀 해보니까 도움이 좀 되고 있나요, 여러분? 네. 다음 12회 중첩 if네요. BR이면 갈색, BL이면 검정색, WH면 흰색을 하는 문제네요. 자, 12회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메모 표시해 놓으시고 멀리 가 있는 메모를 좀 당겨서 갖다 놓으시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모델명을 이용하여 색상을 표시하세요. 부서명이 모델명이 오른쪽에 두 문자가, 그럼 뭐예요? 오른쪽에 두 개를 뽑으세요. right, 2. BR이에요. 는 BR을 한 다음에 true, false가 나오면 참일 때 갈색, BL이면 검정, WH면 흰색. 그럼 얘를 아니면 흰색이 아니니까 중첩 if 3번 하시면 돼요. if 함수를 그냥 편하게. 자, 그러면 오른쪽 끝에서 두 개를 뽑아 보겠습니다. 자, right 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BL이 들어가 있는 모델명 선택하시고 두 개를 뽑아 주세요. 엔터. 여기서 if 함수 추가하는 게 아니에요. 는 하시고 따옴표 놓으시고 BR 하시고 엔터. 자, true, false가 나오면 쭉 채워보시면 되겠죠. 요 작업을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왜 하냐 그러면 BL인데 false, WH가 false, BR이니까 true. 그러니까 논리적인 처리가 제대로 됐나 안 됐나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if 함수를 추가하시면 되죠. I 탭 커서 왼쪽 Shift F3 중첩 if니까 뭐 하라고요? Ctrl C 탭하시고 참일 때가 뭐예요? 갈색.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에 아니면에서 이름 상자에서 if 함수를 골라서 사용하거나 선택해서 쓰시면 되죠. if가 나와 있으니까 클릭. Ctrl V. 자, 요번에는 BR이 아니라 BL이면 뭐예요? 검정색. 또 이름 상자에 가서 if 함수 추가하시고 Ctrl V. 요번에 뭐예요? WH면 뭐라 그랬어요? 흰색. 그 다음에 뭐 아니면일 때는
해야 될 일이 없잖아요. 안 하시고 확인하시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중첩 if가 의외로 많이 나왔어요. 중첩 if 함수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13회 또 중첩 if네요. if 랭크 사용하는 거. 12에 문제 하나 더 있어요. 3번. 12회 3번. 3번이 여기 12회군요. 12회 3번 문제. 자, 여기도 가서 메모 표시 눌러주시고 메모를 끌어다가 메모를 보시면서,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중첩 if가 2개가 나오는 한 회차에. 그러니까 여기서 중첩 if를 모르면 두 문제를 다 포기하게 되는 거죠. 중첩 if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자, 문제를 보면 합계가 있는데 합계가 가장 높은 3명에서 1등, 2등, 3등으로 표시하세요. 그 외에는 공백으로 하세요. 그러면 등수를 구하는 랭크 EQ, 우리 공부할 때 15에서 랭크 AV가 나왔어요. 그래서 함수가 쓰라는 걸 쓰셔야 돼.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쓰시면 안 되고, 첫 번째는 순위를 알고 싶은 값 D15, 두 번째는 순위를 비교할 범위로 절대주소. 자, 얘는 뭐라 그랬어요? 높은 3등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수의 1등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략하거나 0을 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엔터 하신 다음에 꼭 채워보시라는 얘기예요. 등수가 제대로 안 나오면 뭐를 잘못했다? 절대 주소를 안 넣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if 함수 추가하시면 안 돼요. 첫 번째 비교하는 게 뭐예요? 는 1이에요 하고 판단해서 true, false가 나오거든. true, false가 나오거든 if 함수 추가하는 거예요. I, 탭, 커서 왼쪽, Shift F3. 중첩 if로 들어갔으니까 조건을 먼저 복사를 해 놓으시고 1등, 그 다음에 아니면 일 때 세 번째 이름 상자에 가서 컨트롤 if 함수 추가하시고 컨트롤 V. 두 번째 판단하는 건 뭐예요? 1이 아니라 2이면 2등. 또 세 번째 칸에 가서 이름 상자에 가서 if 함수 추가하시고 컨트롤 V. 세 번째는 뭐예요? 3이면 3등. 아니면 뭐예요? 공백으로 하세요. 그리고 엔터 하시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중첩 if 작업. 선생님, 저기 if 랭크에서 는 1이 왜 저기 1이 나와요? 요거요? 네, 1. 여기서 높은 3등이잖아요. 네. 그럼 얘가 1등, 얘가 2등, 3등이라는 게 뭐예요? 랭크 함수의 1일 때가 1등이잖아요. 2일 때가 2등. 아, 그 1이에요? 네, 3일 때가 3등. 그러니까 등수를 구해서 1등, 2등, 3등이라는 게 랭크 함수 값이 1, 2, 3일 때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추주 함수를 풀어버려요. 추주를 풀어도 돼요. 답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if를 쓰라 그랬다. 그래서 중첩 if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진짜로 그래요. 중첩 if를 써라 했더니 추주 함수 써갖고 아따 쉬운 거 나왔다고 쫙 풀고 틀렸네? 왜 틀렸어요? 그러면 실기시험을 보고 나서 떨어진 사람들만 점수를 공개해줘요. 그러면 자기가 그 내용을 보고 이제 상공회에서 찾아가서 내 시험지 좀 봅시다 하고 항의하고 이것도 할 수 있어요. 맞았는데 왜 틀렸냐고 해서 항의해보고 확인했더니 if 쓰는데 추주 쓰셨네. 이러면 창피한 일이죠. 그래서 항상 문제에서 나오는 함수를 보셔야 돼요. 무슨 함수 쓰라 했는지. 자, 그 다음에 13회 STDV. 13회 풀 때 여러분들이 또 STDV가 나와서 당황하셨는데, 그 STDV는 표준 편차를 구하는 함수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보면, 메모 표시에서 보면, 그 중간 수행 기말의 표준 편차가 전체 표준 편차. 그러니까 여기에 개인의 표준 편차를 먼저 구하고 그 표준 편차가 전체 표준 편차 이상이에요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두 번째 사람은 밑으로 내려가는데 전체 표준 편차의 범위는 바뀌면 돼야 안 돼요. 이게 또 절대 주소인 거예요. 그래서 STDV라는 함수가 있다는 거, STDV
dv. 그리고 얘가 표준 편차를 구해주는 함수예요. 마법사 들어갈 필요 없어. 얘는 어차피 sum하고 똑같이 쓰시면 돼. 범위 잡고 엔터하면 개인의 표준 편차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크거나 같다 또 st dv를 선택하시고 이번엔 뭐예요? 전체. 그리고 얘도 또 아무 생각 없이 엔터하고 끌고 내려가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절대 표준 편차가 범위가 밑에 내려가 있잖아요. 전체 범위가. 이거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범위가 절대 주소. 그러니까 요거를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맨 밑에 가서 이렇게 클릭을 해서 수식을 찍어봐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색깔로 범위를 나타내줘요. 그러면 개인의 표준 편차는 됐는데 절대 표준 편차가 엉뚱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 잘못했구나 하고 여기를 절대 주소로 바꿔서 다시 채워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칸에 가서 수식을 클릭해 보면 이렇게 범위가 제대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얘는 무슨 색? 그러니까 여기가 파란색으로 박스가 쳐지는 거예요. 여기가 빨간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빨간색으로 박스가 쳐지는 거예요. 알고 계시지 않았나요? 몰랐어요. 그런. 진작에 말씀해 주시면. 아 죄송합니다. 진작에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네. 이게 색깔이 항상 이렇게 표시가 돼요. 내가 범위가 잡은 내용들을. 그럼 이제 true, false가 나왔으니까 if 함수 추가하셔서 마법사 들어가서 이 내용을 만족하면 뭐라 그랬어요? 평균 점수 이상. 여기도 평균 점수 한 칸 띄고 이상이에요. 지문에 나온 대로 쓰셔야 되고 붙여 쓰면 그대로 8점이 또 날아가는 거예요. 다운표 누르시고 엔터 하시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2명이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14회 보겠습니다. 상급, 최상급 공백을 넣는 또 중첩 if네요. 자, 14회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기준거리와 주행거리를 이용하는 거죠. 자, 메모 표시를 해놓으시고 메모를 좀 끌어다가 위에다 놓으시고 자, 주행거리에서 기준거리를 뺀 거리가 0 이하이면 최상급, 2만 이하이면 상급, 2만 초과하면 공백, 최상급, 상급, 공백 3개네. 그럼 뭐예요? 중첩 if.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함정이죠. if, count if, average if 중 알맞은 함수 사용하세요. 근데 이걸 쓰면 안 되는데. 팁. 기준거리는 쉘이 이동하면 안 되니까 절대 주세요. 시험지엔 이런 거 없습니다. 이거 쓰라고 했던 분이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도움이 되라고 팁을 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는 if만 써야 돼요. 주어진 내용이 주행거리에서 기준거리를 빼라. 이게 조건이죠. 는 주행거리 빼기 기준거리.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기준거리 23이 끌고 내려갈 때 내려가면 안 되는 절대 주소라는 거예요. 변화하면 안 되는 주소. 그러면 얘가 나왔을 때 true, false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이하이면 뭐예요? 0 이하이면 0을 넣어주시고 true, false를 먼저 구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if 함수로 들어가서 I 탭 커서 왼쪽 Shift F3 중첩 if예요. 조건을 복사하시고 밑으로 내려서 최상급 아니면이라는 세 번째 칸에서 마법사 들어가시고 컨트롤 V 두 번째는 뭐예요? 2만 이하이면 뭐예요? 상급. 근데 얘는 뭐라 그랬습니까? 2만을 초과하면 또 하셔도 돼요. 중첩 2%. 근데 어차피 2만 이하를 골라낸 나머지가 다 되니까 공백을 여기서 넣어주시면 돼요. 물론 여기서 중첩 if 들어갔을 때 지금 여기 들어갔을 때 여기서 또 하셔도 돼요. 이 문제 나온 대로 컨트롤 V하고 요번엔 2만 초과잖아요. 크다 2만 쓰시고 공백. 요게 문제에 나온 그대로 푸는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판단했을 때
2만 이하를 뽑고 나머지가 어차피 2만 초과하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공백을 넣어주셔도 되고. 그럼 답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회 문제 보겠습니다. 15회 까먹었네. 3번 문제군요. 15회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5회 3번 문제 메모를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갖다 놓고 실적과 연수 점수의 평균, 그러니까 실적과 연수 점수 요 두 개의 평균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별점이 벌점이 여기 있잖아요. 얘가 10점 미만이면, 그러니까 통상 이렇게 한 사람을 판단하고 밑으로 내려서 채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평균이 75 이상이 오니까 는 AV, 에버러지 하시고 평균을 구하시고, 우리는 평균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평균값이 75 이상이요가 첫 번째 조건이잖아. 평균값이 75 이상이요 하고 엔터. 그러면 true, false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녹색의 표시가 딱 붙잖아요. 당황하세요. 왜 나왔지? 자, 얘는 주인님 평균을 구하는데 여기도 숫자가 있는데 왜 얘는 범위를 안 잡았어요 하는 의문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무시하시면 돼요.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나서 AND 연산을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벌점이 10점 미만이에요. 작다 10. 이렇게 하면 녹색의 에러 메시지가 없어져요. 옆에 썼으니까. 그리고 true, false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더블 클릭했더니 이런 경우가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주의하시고, 이럴 때는 컨트롤 Z 눌렀다가 채우는 작업으로 내려가시고, 그리고 나서 if 함수만 추가하면 되겠죠. I 탭 커서 왼쪽 Shift F3. 여기가 뭐예요? 승진 아니면 뭐예요? 공백. 그리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승진